예. 자, 어쨌든 이 재료 시험기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된 전기전자를 조금 알아야 돼요. 이제 기초 전기전자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재료 시험기를 운영할 수 있어요. 옛날에 나는 이 프로그램 내가 다 짰어요, 여러분. 저거 그런 시험 장치에 응? 랭귀지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하드웨어를 기계와 이런 거 줘서 하드웨어를 건드려서 하드웨어에 있는 세그먼트 값을 얻어가지고 그지? 그 세그먼트 메모리 세그먼트 값을 얻어 그 안에 있는 값이 뭐가 나오는지 체크한 다음에 그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가져와서 그지? C나 C++ 가지고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인터페이스 딱 만들어서 그지? 하드웨어만 사고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비싸거든. 그래서 이런 거 살려고 하면 힘드니까 직접 만들었었다고.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고 말이야. 다 그랬다. 요즘에 여러분 소프트웨어 가격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자, 어쨌든 자, 여러분들도 기초 전기전자를 배워야 되는데 지금 그 과목이 없어. 다 했었는데. 자, 그림 5-12를 봅시다. 그림 5-12로 끄닥 하고 넘어갑시다. 그림 5-12. 자, 세 개의 응력 변형률 선도가 지금 5-12와 5-13에 있습니다. 그죠? 자, 일단 5-12를 보면, 여러분 책하고 보면서 PPT를 봐야 돼요. 자, 응력 변형률 선도, 잠깐만요. 인정 시간이 만료됐다고 그러네. 자, 5-12 하기 전에 출석 한번 더 체크하고. 김원재, 전세웅, 김원재 있고, 세웅이, 세웅이 아까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미팅이 있는 모양이지. 오늘 미팅 안 갔네. 로인선은 장기 결석이고, 최준혁, 하민우, 민우 있었는데, 그렇지, 있었지. 안현수, 오케이. 자, 또 확인하겠습니다. 조인서 빼고 다 왔어요, 여러분. 자, 그림 5-12는요, 5-12는 구조광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단단한 쇠입니다. 이 구조광의 어떤, 구조광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한 거야. 그지? 그래서 아까 그림 5-11에서 봤던 응력 변형률을 측정할 수 있는 재료 시행기에다 집어넣고 당겨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가 나왔습니다. 그지? 그 이제 A 그림하고 B 그림이 있어요. 자, A 그림을 보니까 A는 변형률 구간이 훨씬 넓습니다. 그지? 음. 얼마까지 돼 있어요? 변형률 구간이 4까지 나와 있죠. B는 어때요? 변형률이 1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다른 점이야? 그치? 두 번째 다른 점은 뭐냐면 A와 B에 대한 A 그림과 둘 다 구조광인데 또 자, 그 다음에 뭐가 더 다릅니까? 여러분 딱 보니까 항보공력이 값이 다르지, 그지? 항보공력이 대략 보면은 A가 얼마냐 그러면 항보공력이 372 메가파스칼 정도 된대요.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 어, B 그립에서 그지? 자, 370 항공이 370이고요. 자, B 그림에서 탄성 계수를 한번 탄성 영역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뭘 갖고 온다 그랬어? 그때 탄성 계수는 뭐와 동일하다 그랬어? 응력 변형률 선도의 탄성 구역의 기울기 값과 동일하다라고 했죠. 그죠? 사실 여기서는 뭘 구하는 거야? 이게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다 그래도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내 새로운 재료를 개발했어요 내가. 그럼 그에 대한 이 값, 영수 모듈러스 값, 즉 탄성 계수 값을 뭐 한다?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계산이 되니까. 그래서 이 재료를 들고 가서 내가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하면 이 그래프가 나오면 재료신계 실험 이 그래프가 나오면 이 그래프를 가지고 뭘 구할 줄 알아야 된다. 이 값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 쉽잖아. 이 값은 뭐다? 한 응력 변형률 그래프의 탄성 구역에 즉 비례되는 구역의 기울기만 찾아내면 그게 이 값이다. 땡. 그지? 수식의 정의에 의해서 그지? 입실론 분의 시그마니까. 자, 응력 한번 봅시다. 응력이 B 그림에서 응력이 얼마냐 그러면 응력이 여러분 교재에 372가 응력 값이 항복 응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성구역 앞에가 370이야. 그다음에 근데 거기는 약간 항복 응력이 약간 기울어져 있지, 그지? 그 밑에 기울기가 어떤 구간? 리니어한 구간, 그지? 거기 값은 대충 371 정도 되면은 여기까지는 얘가 리니어하다고 본 거야. 리니어하다. 그러면 여러분도 헷갈리라. 비례관계에 있다. 직선이다. 그지? 그러니까 371까지는 직선으로 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변형률은 371일 때 변형률이 얼마냐 그러니까 변형률이 퍼센테이지지, 그지? 0.15입니다. 1%입니다. 식 5-5에 의해서 시그마는 이 입실론이다. 이건 식 5,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식 5-2부터 식 5-5까지 다 외워야 되지, 그지? 중요한 식이에요, 이것들 전부. 따라서 이 값은 입실론분의 시그마가 된다. 그러니까 0.15 나누기 100 외에 퍼센테이지로 x축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이렇다 나눠준 거 100으로 나눠준 이유가 뭐다? x축이 즉 변형률 축이요. 퍼센테이지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으로 나눠준 거예요. 0.1로 나누기 100. 그치? 계산하면은 얼마 나오냐 그러면 0.0015를 317 곱하기 10의 6성을 0.001호로 나누면요. 얼마 나온다? 211 곱하기 10의 9성 파스칼이 됩니다. 구성은 메가조, 기가조, 그죠? 그러니까 211 기가 파스칼 구했습니다. 자, 요 예제는 사실 여러분 뭐 한다? 재료 시험기를 사용해서 뭐까지 구해야 되겠어요? 이 값 구해내는 것까지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림 5-13번 봅시다. 야, 이 그림 5-13은 참 이게 다 직선인 구역이 다 없어요. 지금 이런 특성을 가지는 놈들이 대부분 누구냐 그러면 비철금속들이 그래요. 알루미늄, 마그네슘 이런 거 있지, 그지? 여러분들 노트북 껍데기 카메라 이런 데에 고급 노트북이나 고급 카메라는 마그네슘 합금을 쓰죠. 상온에서 가장 가벼운 합금이고 강도를 어느 정도 유지해주는 합금이 바로 마그네슘 합금입니다. 이것도 역시 기계재료학 시간에 배울 거예요. 나중에 언제 또 배우냐 그러면 여러분 2학년 2학기 되면 기계공작법 시간에도 배웁니다. 예. 자, 그래서 그림 5-13을 보면요. 그림 5-13을 보면 이게 구역이 말이야. 비례하는 즉 한성구역 내에서 비례하는 놈이고 다 곡선처럼 막 뚜리뭉실해. 이건 지금 여러분 알루미늄이에요. 그죠? 또 항복점 부분이 아주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항복 공격 찾아서 일드 스트레스가 얼마지 그러면 이거 애매한 거야. 야, 씨, 미치는 거야. 그래서 공학자들이 정했어요. 사기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럴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무조건 항복 능력을 구하는 겨. 이러면서. 어떻게? 0.2%의 오프셋 메소드를 사용한다.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옵셋 메소드는 밑에 하는 방법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자, 항복응력을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변형률이 0.2% 되는 지점에서 탄성한도의 그래프와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는 선을 쫙 긋습니다. 근데 딱 쳐다보면 이게 약간 휘어있지, 그지? 그래도 긋습니다. 그냥. 선과 만나는 응력 변호도 성력의 응력을 어떻게 한다? 항복 응력으로 취급한다. 간단하게 보여지지? 음.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항복 응력이 분명하지, 일드 스트레스가 분명하지 않는 이런 비철금속,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항복 응력을 0.2% 옵셋 메소드를 사용해서 구해보면 152 메가 파스칼이 된다. 그치? 이렇게 해서 뭐 구한다? 항복응력, 일드 스트레스는 이런 식으로 구한다. 항복응력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비출의 모습 같은 경우에는 무슨 메소드? 0.2% 오프셋 메소드를 사용해서 찾는다. 자, 그 다음에 만일에 내가 새로운 알루미늄을 내가 만들었는데 그 새로운 알루미늄을 내가 재료 시험기에 넣고 실험을 해야 된다. 그지? 탄성계수를 구해라. 이러면. 실험한 다음에 그림과 같이 나왔어요. 그림과 같이 나왔어요. 자, 변형률 봅시다. 변형률이 1.04% 변형률을 가질 때 얼마 정도 나오냐? 그러니까 103메가파스칼 정도 나왔어요. 직선구역에서 구해야 되지. 이게 역시 기울기 구하는 거니까 똑같습니다. 그지? 식 5-5에서 시그마는 2 입실론이고 따라서 이 값은 2분의 입실론분의 시그마가 되니까 103 곱하기 10의 6성 나누기 100 나누기 0.05를 해주면 73기가 파스칼로. 이거는 뭐 산수니까 그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항복응력의 구역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한다? 0.2% 옵셋 메소드를 써서 뭘 구한다? 일드 스트레스 즉 항복 응력을 구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봅시다. 표 1-1과, 표 5-1과 표 5- 여러분 교재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탄성계수, 포화송비, 비중량 이런 것들을 쭉 재료에 따라서 여러분 이거 몇 개만 찾아 놓은 거예요. 사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죠? 아까 뭐라 그랬어? 메트럽에 가면 있다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때 여러분들 이제 거기 가면 다 있어요. 극한응력과 항복응력 이런 거. 항복응력 값은 왜 중요하냐 그러면 내가 어떤 재료를 구조 해석을 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나와가지고 그 응력을 보는 거야. 응력을 보고 이게 깨질까 안 깨질까를 누가 비교해 보면 돼. 항복응력의 범위에 들어가 있는 놈이 있는가 보는 거야. 항복응력을 넘어서는 놈이 있는가 보는 거예요. 있다 그러면 아이씨 하게 되는구만 이 생각입니다. 항복 응력 뭐라 그랬어? 항복하는 거라 그랬지, 그지? 자, 예제 5-3하고 여러분 예제 5-4가 있는데 풀이를 정말 잘 해놨어. 그래서 뭐 굳이 내가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직접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5-3하고 5-4하고 또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이구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자, 출석 불렀죠. 10분만 쉬고 오면 출석 부를게요. 55분이니까 지금 12시 5분에 수업 시작할게요. 자, 12시 5분에 봅시다. 그때 출석 부를 겁니다.
자, 목소리 들리죠? 출석을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그죠? 그때 출석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증번호가 25, 215구나. 215922입니다. 215922. 자, 인정하세요. 자, 몇 페이지로 가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 176페이지로 훌쩍 하고 뛰어 넘어갑니다. 자, 전단력이죠. 전단력. 자, 전단력은 뭐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칼로 내가 뭔가를 자른다. 종이로 가위를 자른다. 이럴 때 뭔가가 재료가 잘려지는 힘을 전단력이라고 한다. 그지? 그래서 전단력은 기계 요소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부품이 있을 수 있지, 그지? 판도 있을 수 있고, 톱니바퀴도 있을 수 있고, 뭐 디스크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단면을 얇게 베어내거나 단면을 잘라내는 힘을 쉽게 이야기하면 잘라내는 힘이야. 가위질을 하는 거야. 가위질 할 때 필요한 힘 이거야. 그지? 여러분들 종이를 두껍게 해서 가위질을 하려면 힘이 많이 들고 종이 얇은 종이 하나를 자를 때는 가위질을 하기 쉬워지지, 그지? 그때 들어가는 힘 그게 전단력입니다. 그러면 전단 응력은 뭐냐? 그러면 전단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재료가 저항하는 정도가 바로 전단 응력이지, 그지? 전단 응력의 특징은 재료의 단면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힘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림 5-16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그림 5-16에 보면 전단력 부위와 전단응력 이 두 개의 강체의 지지부 사이에서 가압되고 있는 재료에 작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자 A번 그림을 볼게요. 자, A번 그림은 보면 F가 지금 뭐 벽돌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여러분 철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이렇게 강체 지지부 위에 그지? 재료가 지금 전단력을 가해서 잘라내야 될 재료가 딱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A예요. B 그림은 그럼 뭐냐? B 그림은 B 그림이 뭐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자, B 그림은요. 뭐냐 그러면 이 A 그림에 미소 부분을 전단력이 작용하고 있는 F가 작용하고 있는 부분의 미소한 부분을 하나 잘라낸 거야. 예. 그림 A에서 전단력이 B 그림이지, 그지? B 그림은 그림 A에서 전단력, 어이구, 작용하고 있는 미소 부분, 작은 부분이지, 그지? 부분을 잘라낸 그림입니다. 이거 놓으세요, 여러분. 그치? 그냥 봤으면, 이게 뭐야? 이렇게 될 거야. 자, 기분은 A 주변에 A 진단력이 작용하는 진단력 F가 작용하는 미소 부분을 잘라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전단력이 어디 작용된다? F가 작용하면 전단력 두 개. 왼쪽, 오른쪽에 전단력이 작용되고 이 전단력의 크기 V의 크기는 얼마겠어? 2분의 F가 되는 거야. 반반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왼쪽과 오른쪽, 앞쪽과 뒤쪽이라고 그래야 되나? 왼쪽과 오른쪽이라고 그럽시다. 그지? 전단력 VV가 두 개 있으니까, 그지? 한 개의 전단력. 이게 파괴가 되지 않으면 견디고 있다 그러면 F만큼 V가 견뎌주겠지. 그지? 그러니까 양쪽으로 두 개의 V가 있으니까 V는 2분의 F가 됩니다. 그래서 전단면을 다시 보면요. 그 전단면에 전단 응력이 촤라라라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보이죠, 여러분? 전단면에 그러니까 지금 C 그림을 보면 C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만나서
수업하면 이거 그냥 책을 들고 얘기해 주면 돼. 이렇게 화살표가 조그만 화살표들이 쫙 이렇게 있지, 그지? 지금 책엔 2개로 나타내는데 무수히 많은 이런 그러니까 전단역이 작용을. 이게 전단응력인데 이 화살표가 이게 전단응력이에요. 그지? 자, 이 전단력은 단면, 재료 단면에 에 뺍시다. 에 빼고 재료 단면 전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작용하는 뭐와 동일해야 된다? 전단응력과 동일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림 5-5-16 그림이 이렇습니다. 그치? 전단응력, 그래서 이제 전단응력을 정의해야 됩니다. 전단응력은 여러분 타우라고 표시합니다. 이게 타우야, 타우. 타우라고 읽어요. 타우. 그리스 문자죠. 타우라고 읽고. 타우는 역시 응력의 정의하고 똑같죠. 그죠? 단면적을 힘으로, 전단력으로 V로 나누면 됩니다. 전단력 V로 나누면 됩니다. 여기서 A는 뭐라고 그랬어? 전단면의 단면적. 이거죠. 여러분 교재 5.9식이죠. 그죠? 5.9식. 다음은 A분의 F입니다. 이것도. A분의 F가 아니라 A분의 V죠. 그죠? F가 아니죠. V가, 이거 다시 찍으면 V는 얼마야? A분의 2분의 F지. 이씨. 이거 다시 찍으면 그림 5-16에서 본다 그러면 2A분의 V가 되죠. 그죠? F가 되죠. 그죠? 자, 여기까지 이해 쉽지? 이거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이거 응력의 정의에서 이런 거야. 그치? 응력은 압력하고 똑같으니까. 차원이. 자, 그래서 단일 전단과 이중 전단이라는 게 있다. 네? 이중 전단. 그림 17, 단일 전단은 뭐냐 그러면 그림 2-2-아니죠. 5-17A와 같은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 A 보세요. A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 5-17이 A가 단일 전단력, 그지? B는 뭐 이중 전단력. 3중 전단력이 있을 수도 있고 4중 전단력이 있을 수도 있어. 얼마든지. 그지? 다중 전단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낫죠. 자, A번 볼게요. A번 보면 여러분 재료를 브라켓에다가 재료를 하나 이 재료가 여러분 붉은색이지, 그지? 그다음에 브라켓이 회색이고, 그지? 그림 5.17을 봐야 됩니다. 거기 접착제로 딱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F라는 힘으로 옆에 지금 보면 이게 지금 볼트 박혀 있고요. 볼트 딱 박혀 있고 이게 이 브라켓이지, 그지? 브라켓이 이렇게 있고 브라켓에다가 재료를 딱 붙여서 이렇게 F라는 힘으로 당기. 이 재료에다가 요 부분에 뭘 칠해놨습니까, 여러분? 요 부분에 이게 접착제로 발랐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F로 잡아당기면 이 F와 전단력 전체는 동일하겠죠. 그죠? F와 V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림 A의 오른쪽 그림 보면 그렇게 해놓고 이러면 그림을 탁 이렇게 그려놨죠. 이렇게 그려놨지, 그지? 이렇게 그려놨어. 요 점선이 딱 보이죠? 점선은 여기지. 요 점선하고 같은 데지, 그지? 오씨, 비틀어졌다. 점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F야.
V는 어디겠어? V는 여기 있어. 이면에 있어. 이면에. 이면에 있는 대표력이야. F야. V야 이게. 이거는 결국 여러분 F하고 V하고 값이 같다. 그죠? 값이 같다. 이게 단일 전단. 자, 이중 전단 또는 이건 복합 전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이거는 접착제를 이제 어떻게 했어? 브라켓이 두 개야, 그지? B번 브라켓 보세요. 브라켓이 두 개고 접착제를 그 사이 두 군데 브라켓을 밟아놨다. 이렇게 되면은 V는 2분의 2, B번 같은 경우에 V는 2분의 F가 되는 거죠. 요게 대 다른 거예요. 만일에 세면에 있다 그러면 3분의 F, 4분의 F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단일 전단력과 복합 전단력이 있습니다. 그림 5-5를 볼까요? 그럼 안 풀어줘도 여러분 쉽게 구할 겁니다. 이거 굳이 책 보고 예, 연습 문제가 나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 연습 문제를 풀라 그러면 이게 책에 있는 걸 잘 읽어보고 여러분 풀어야 돼. 그지? 반드시 풀어야 돼. 풀어봐야 돼. 그래 연습 문제를 풀 수 있어. 그지? 예제 5-5와 5-6은 여러분 교재를 보시고 참조해서 풀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산수야 산수. 내가 굳이 이걸 얼마나 쉬우면 안 풀어줍니다. 여러분. 예? 자, 5-5에 가면 지금 왜 그러냐 그러면 해야 될 게 또 엄청 많아요. 뒤에 지금 여러분 유체각도 해야 되고. 그지? 자, 다시 말씀 봐. 아이고. 5-5로 갑니다. 5-5로 가기 전에 출석 확인해야 되겠죠. 이강산, 김관우, 김민성, 민성이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야, 튀었구나. 서진혁, 진혁이 없어. 서진혁 왔고, 이원성, 전세웅, 세웅이, 노인선은 장기 결석, 조준혁, 최준혁, 최준혁 있었는 것 같은데, 최준혁. 자, 다시 확인할게요. 김민성, 최준혁, 자, 저장합니다. 조인수하고 최준혁만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장합니다. 자, 공업재료는 여러분, 교재를 한번 여러분 쭉 하고 읽어보세요. 그죠? 공업재료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공업재료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지? 응력하고 응력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응력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한 완전히 기초야 여러분. 완전히 기초. 그에 대한 이야기 쭉 했고요. 그래서 재료들은 금속과 금속 재료와 그 합금으로 되어 있는 재료, 세라믹 재료, 도자기죠. 그죠? 그다음에 폴리머 재료, 복합 재료 이런 게 있어요. 요즘에 복합 재료 많이 쓰죠. 자, 이런 것들이 잘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재료를 이용해서 여러분 원하는 제품을 만들고, 그지? 이런 응력과 비중률의 관계, 그 다음에 응력, 그 다음에 탄성한도, 포화성 레이쇼, 막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재료의 강도를 구해낼 수 있고, 이제 구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재료들의 종류가 어떻게 되어 있고, 재료가 지금 사용한 재료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여기 5-5에 쭉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여러분 뒤에 가면 세라믹 복합재료라고 있어요. 복합재료, 그지? 복합재료는 컴포지트 매터리얼이라는 건데 이 복합재료는 두 가지 이상의 재료를 섞어서 만든 재료예요. 실은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예. 두 가지 재료가 서로 접착돼 있어.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뭐 있냐 그러면 항공기에 많이 쓰죠, 그죠? 항공기에 많이 쓰는 여러분 그 복합 재료들을 많이 씁니다. 항공기 요즘에 일단 가벼워요. 가볍고 무게는 대충 알루미늄 정도보다 좀 가벼워요. 그런데 강도는 스틸과 맞먹습니다. 복합 재료가 스틸보다 강하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 스틸과 비슷하면 굉장히 강한 거야, 그럼. 예? 무게가 스틸이 한 4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항공기에 쓰기 딱 좋잖아. 근데 이 복합 재료 같은 경우는 최대한 단점이 있어요. 보통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요, 여러분. 탄소 섬유 같은 걸로 만들어요. 그 안에 들어간 섬유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다른데 보통 뭐로 만드냐 그러면 여러분 그라파이트라는 거 있지, 그지? 테니스 라켓에도 있고 골프채도 있고 그라파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건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낚싯대도 있고, 그지? 음, 일반적으로 접착제를 쓰는데 접착제가 에폭시예요. 에폭시. 그러면 에폭시는 현존에 존재하는 접착제 중에 가장 뛰어난 접착제입니다. 팝니다. 어디서? 요즘에는 옛날에는 여러분 저기 마트 같은 데서는 안 팔았어요.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CU에도 팔더라 이거. 근데 굉장히 비싸지. 조그맣게 들었는데 주사기에 보통 넣어놓지. 그죠? 주사기에 넣어요. 1대1로 섞어 쓰는 거야. 왼쪽과 오른쪽에 주사기를 딱 달아서 꾹 눌러서 이게 찍 하고 놉니다. 한쪽이 에폭시고 한쪽이 에폭시고 한쪽이 경화제예요. 그죠? 이렇게 섞어서 두 개를 1대1로 딱 한 다음에 섞어요. 섞은 다음에 잘 섞어야 돼요, 여러분. 잘 섞어서 섞은 놈을 가서 발라서 놓습니다. 강도가 혈하고만 먹습니다. 플라스틱은 비교가 할 수 없어요. 다 붙습니다. 오만대 다 붙입니다. 쇠와 쇠를 붙여도 돼요. 이게 현재까지 개발된 접착제 중에 최고의 접착제가 에폭시야. 그래서 비싸요. 조금 들어있는데 3,500원, 4,000원. 옛날에는 뭐 그보다 훨씬 비쌌지, 그지? 그리고 좀 전문적인 데 가면 용량이 좀 큰 에폭시도 팔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테니스 라켓이나 낚싯대 이런 거, 그라파이트로 만든 낚싯대. 이 외에도 여러분 복합 소재는 그라파이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라파이트는 뭐를 대표하냐 그러면 들어가는 섬유를 그라파이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탄소 섬유를 쓰지, 그지? 탄소 섬유를 짜요. 탄소로 가지고 섬유를 만듭니다. 옷처럼 만들어요. 진짜 짜요, 똑같이. 섬유가 이렇게 참 섬유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탄소 섬유를 딱 놓고, 그지? 여기다 요 에폭시를 발라요. 집에서도 만들 수 있어. 냄새는 더러워요. 에폭시를 바른 다음에 다시 탄소 섬유를 깝니다. 옆에서 보면 탄소 섬유 놓고, 요에 에폭시 바르고, 또 탄소 섬유 놓고, 또 에폭시 바르고, 그러니까 에폭시와 탄소 섬유가 서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중의 조류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는 거예요. 또 탄소 섬유 넣고, 지금 내가 두껍게 그려서 그렇지, 굉장히 탄소 섬유 얇아요. 그래서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 탄소 섬유를 한 번은 이 방향, 한 번은 저 방향 이렇게 왜? 뭐 하려고? 섬유는 방향성에 대한 강도가 있거든요. 특히 섬유는 인장 강도는 잘 견디지만 압축 강도는 잘 못 견디죠. 예. 어쨌든 이렇게 계속 몇 개월 쌓습니다. 그러면 이 쌓기만 하면 되냐? 이제 쌓아서 어떻게 하냐? 열 처리를 합니다. 노에 넣고 구워요. 구워서 꺼냈습니다.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죠? 무게는 철의 한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강도는 스틸하고 거의 안 먹습니다. 강철하고 거의 안 먹어요. 예. 그래서 이 복합 소재는 그래서 요즘에 항공기에서 많이 쓰죠. 그죠? 여러분 과목 읽어보고 있는데 배에 보니까 그 플라스틱 배 그거 아닙니까? 하는데 그거는 유리 섬유를 넣어요. 이 그라파이트가 비싸기 때문에. 유리 섬유를 넣어서 여러분 여기 오리배 이런 거 보면 플라스틱으로 만든다. 그 플라스틱이 아니야. 그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다 깨지지.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그것도 복합 소재의 일종인데 거기에 섬유가 유리 섬유를 넣어요. 근데 이 유리 섬유는 안 좋은 게 몸에 엄청 해롭습니다. 물론 그게 에폭시하고 굳으면 관계없는데 여러분 유리 섬유를 다룰 때 엄청나게 조심해서 다뤄야 돼요. 유리 섬유는 이게 진짜 유리야, 유리. 유리로 만들어진 섬유야. 이게 쪼개져서 공기 중에 날아다니다가 내가 숨을 쉬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요? 코 안에 들어가서
코 안에 있는 보통 우리 코 안에 섬모들이 있지, 그지? 코털. 얘들이 얘를 걸러내야 되는데 유리섬유 통과해 버립니다. 그래서 폐에 박혀요. 폐에 박히면 우리 몸에서 얘를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유리섬유를 썼을 때 몰라요. 30년에서 40년이 지나면 유리섬유가 날라와서 내 폐에 박혀 있잖아. 그게 다 뭐로 변해? 암으로 변한다. 1급 발암 물질이 유리섬유입니다. 그래서 간혹 특히 혹시 이 중에 여러분들 그 어디야 저기 날트리 가입한 애들 있어? 간혹 보면 날트리 애들이 짤데기 없이 유리섬유 가져와 쓰고 있는데 옛날에 혼냈지, 그지? 여러분 큰일 나요. 유리섬유 함부로 다루면 유리섬유 쓰려고 그러면 일단 방호복을 입어야 돼. 그 다음에 마스크를 우리 일반 마스크 말고 공업용 마스크 있죠. 무슨 방독면 같이 생긴 마스크 있잖아. 그걸 껴야 돼요. 그리고 눈에도 눈 안에도 박혀요, 여러분 이게. 그럼 나중에 안암이 돼 그게. 눈에도 뭐해? 안전 고글을 씁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고 나면 바로 어디로 가야 돼? 여러분 샤워장에 가요. 그래서 샤워장에 가서 다시 써야 돼요. 다시 써야 됩니다. 유리섬유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왜 함부로 쓰냐 그러면 가격이 싸니까 유리섬유는. 그럼 만들기도 굉장히 편하거든요. 에폭시 사면 된다고. 에폭시는 여러분 드럼으로 사면 드럼은 안 팔지. 깡통으로 사면요 굉장히 싸요. 그럼 그거 사서 경화지 섞어가지고 만들어서 붙이면 날트리가 많은데요. 여러분 모형 항공기 날리는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동체 같은 걸로 만든다고. 다룰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 30년, 20년에서 30년 지나면 그때 발병을 합니다. 근데 그 발병이 뭐냐? 암이에요, 암. 또 유리섬유를 다루다 보면 장갑 같은 거 안끼고 다루다 보면 좀 다루다 보면 막 피부가 엄청 가려워요. 따끈따끈거리고.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게 피부에 박혀. 근데 그거 눈으로 안 보여요. 뽑을 수 없어. 그러면 그 다행히 염증을 일으키면 병원에 가서 뽑아내면 돼요. 의사들이 제일 질급을 한다고. 유리섬유 박혀서 보면. 석영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석영도 그것 때문에 이런 발암 물질로 요즘 건물에도 안 쓰죠, 그죠? 혹시 이제 앞으로 여러분 누가 유리섬유를 쓸 때는 그냥 쓰지 말라는 거야. 그냥 쓰라 그러면 어떤 회사에서 유리섬유를 달았는데 방호벽도 안 하고 마스크도 안 주고 그냥 쓰라 그러면 그 회사 뛸치고 나오세요, 그냥. 20년 후에 내가 죽는다니까. 여러분 암을 치료할 수가 없잖아. 특히 폐암은. 자, 어쨌든 이 에폭시를 써서 만드는 게 복합재료입니다. 이 복합재료가 완성되고 나면 또 하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비친화적 환경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물질이 아니야. 엄청나게 환경이 해로워요. 안 쓰고. 요즘 말이 많아 이거 지금. 대표적인 애가 여러분 이 복합소에서는 대표적인 데가 되는 자동차 범퍼입니다. 범퍼. 그죠? 자동차 범퍼 얼마 커요 여러분? 그 범퍼가 쌓여 있으면 그 처리 곤란이야.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거 태울 수 없어 여러분. 태우면 바로 다이옥신 나옵니다. 그래서 복합 소재를 어떻게 하냐고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항공기에 여러분 어디 쓰냐 그러면 777이나 이런 항공기에는 저기 뭐야 엘리베이터나 로드나 에어론 같은 데 쓰거든요. 엄청 커요. 왜? 가벼우니까. 근데 강도는 좋으니까 힘 많이 받거든. 근데 그걸 폐기 처분하면 폐기 처분이 곤란해. 그래서 막 쓰지 말자고 하는 운동도 막 일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해? 좋은데 어떻게 해? 굉장히. 여러분들 주변에서는 당장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테니스 라켓, 그다음에 복합식 대표적인 게 낚싯대. 낚싯대 잘 보세요. 보면 안에 섬유가 보입니다. 까만색이지, 그지? 이런 복합소재 종류도 굉장히 많죠. 아라미드 섬유를 만들기도 하고 방탄복 같은 거 아라미드 섬유를 만들죠, 그죠? 그래서 공업재료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자 다음 주에는 수업을 뭐 하냐 그러면 이제 다 끝난 쪽으로 공업재료 끝나고 자, 안전계수 이제 할 겁니다. 그지? 그리고 안전계수 부분도 5-6에 안전계수가 나오는데 안전계수 부분도 여러분들 뭐 할 거냐 그러면 그냥 교재를 참고하시고 나중에 이거는 언제 배운다 안전계수는
재료역학 시간에 다시 배워요. 그렇죠? 이게 왜 안전계수가 필요하냐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 필요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잠깐만요. 필요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잠깐만 시간이 30분이지. 출석 부르고 합시다. 마지막 출석 12시 30분부터 1시까지인데 이게 마지막이죠. 그죠? 자, 인정번호를 빨아볼게요. 인정번호가 529 497입니다. 이 몇 페이지냐 그러면 여러분 190페이지에 가면 안전계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전계수. 자, 안전계수는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이 안전계수는 사실 내가 어떤 재료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걸로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죠? 만들고 실험이 아니라 만들어서 그 제품을 만들어낼 때 내가 손으로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수식으로 이 만든 제품의 강도가 얼마라는 걸 알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거기 사용된 수식들에는 뭐가 많이 포함되어 있냐 그러면 가정이라는 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정. 생략한 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맨날 그러지. 공학도는 사기꾼이라고. 이 가정에 의해서 이걸 진짜 정확한 값이라고 믿고, 내가 예를 들어서 강도가 100이 나왔다 그러면, 야, 이건 199까지는 견디겠군. 이런 바보라는. 왜? 계산한 수식에 가정에 의해서 들어가지 않은 팩터들이 일단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계수가 뭐냐 그러면 그런 걸 고려를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내가 강도가 100이 나왔다 그러면 그죠? 응력이 100이 나왔다 그러면 이 계산한 강도의 3배 정도를 곱해서 300 정도까지도 견딜 수 있게끔 제품을 만든다. 다 그렇게 만듭니다. 컴퓨터로 계산해도 그렇게 합니다. 왜? 컴퓨터로 계산해도 거기에 뭐가 있어서 역시 가정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네? 자, 이 안전계수는 공업재료 시간이나 기계재료학 시간이나 재료역학 또는 구조역학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교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자, 요약이 있죠. 몇 페이지냐 그러면 195페이지 요약이 있고요. 자, 요약은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읽어보고 자, 지금부터 리포트 낼 걸 불러줍니다. 자, 197페이지. 지울게요, 여러분. 197페이지 가면, 자, 자습과 복습이 있어요. 자, 이 중에, 그지? 5.4, 5.5, 5.4에서 5.9까지. 체크하세요, 여러분. 책에 5.4에서 5.9까지를 정리해서 리포트로 제출합니다. 그죠? 자, 다음에 150, 100, 이거. 연습 문제 풀어야 되겠지. 연습 문제. 자, 연습 문제 몇 번 푸냐 그러면 여러분 P 5.3, P 5.4. 그죠? 자, P 5.6, P 5.7. 자, 넘어갑니다. 자, P 5.9, P 5.11, P 5.21,
자, 이렇게 풉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풀어와! 이러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나를 죽이려고 그럴 거 아니야. 이거는 뭐, 역학 시간이 아니니까, 이 정도 하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역학 교수님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역학을 배우면요. 한 챕터가 끝나면, 한 챕터가 아니지. 한 절이 끝나면 보통 한 절 다음에 연습 문제가 50개씩 있어. 그러면 자동으로 풀어오는 거야. 무조건. 그 다음 절이 붙으면. 그렇지. 이번 주 리포트입니다. 등록할 겁니다. 똑같이 손으로 푼 다음에 어떻게 한다? 지금 바로 등록할까요? 등록했지 뭐. 봅시다. 이 클래스로 가서 공학개론의 평가관리가 문제다. 교환관리 아니다. 학습활동관리구나. 이게 과제관리로 들어. 아이고. 아이고. 다시. 시간이 지나서 자동 로그아웃이 됐대요. 자, 항공기, 아니, 기계공학개론에, 자, 학습활동관리에 과제관리 들어가서, 과제가 지금 3개 나가 있죠. 그죠, 여러분? 그죠? 리프트 03까지 가 있죠. 그럼 리프트 04로 가야 되겠네요. 그죠? 과제 등록합니다. 자, 리프트 04. 와, 피부가 너무 문다. 방식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04죠. 자, 어디까지 하냐 그러면은 오늘 날짜가 19일이죠. 그죠? 자, 19일 13시부터니까 13시부터 13시 00부터 다음 주 26일 23시 59분까지입니다. 그죠? 여러분 다 적었지 그지 이거? 자습과 복습 역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네 번째지, 그지? 리프트 공사니까, 그지? 음. 이게 공학. 우리가 이렇게 했나? 잠깐만요. 볼게요, 한번. 저장인지. 내용을 입력해달라고? 저장하면, 기계공학 개론을 했네. 기계공학 개론. 여러분, 가서 보면 있을 거야, 그지? 개론에. REP 04 이렇게 되겠죠. 학번, 이름. HWP. 그 다음에 만일에 맥 사용자 같은 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MACH 언더라인 REP 04 학번 언더라인 영문이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그죠? 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총 몇 문제야, 그러면? 5문제, 6, 7, 8, 9, 10, 12문제네요. 12문제 하는 거니까, 여러분. 똑같이 일주일이지. 설마 일주일이거든. 이 정도 일주일 안에 풀어야지, 당연히. 설마 아니야. 원래 몇 문제 되지도 않잖아. 일주일 안에 풉니다. 이번 주 리포트입니다. 자, 등록했습니다. 그죠? 오늘 13시부터 다음 주 26일 23시 59분까지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질문 있습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2학년 돼봐. 1학년 2학기 정도 돼봐. 내가 맨날 이야기하잖아. 심한 경우는 일주일에 1000문제를 푼다고 여러분. 100문제 정도는 뭐 그냥 풀어요. 일주일에 100문제는 예사야, 예사. 진짜 아마 여러분 2학년 되면 그 생각 들 거야. 아, 내가 공부를 이리 열심히 했으면 내가 서울대 의대를 갔을 거다. 자, 출석 확인할게요. 신민경, 민경이 사라졌어. 장원준, 김관우, 관우 없어? 김기준, 남정민, 정민이, 관우하고 정민이 미팅 갔나? 이혜진, 이혜진 있고, 조윤신, 윤신이, 조인선은 장기 결석자고. 자, 다시 부를게요, 여러분. 김관우, 없지. 안정민, 없지. 야, 둘이 미팅하러 나왔나 보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니다. 다 적었죠, 여러분? 그지? 자, 질문 없죠? 자, 고생했습니다. 수업을 종료하겠습니다. 자, 모든 사용자들 수고하셨습니다. 미팅 종료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